이번 시간에는 이름 그대로 항이 3개인 연산식이죠. 사막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연산은 이름 그대로 3개의 항을 이용해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이는 보통 if문의 단축 형태 또는 대체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막조건 연산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검은 부분에는 사막연산식의 기본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사막연산에서 3개의 항은 각각 조건식, 참일 경우의 결과, 거짓일 경우의 결과입니다. 사막연산식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조건식이 오고 그 뒤에 물음표가 붙어야 합니다. 그 다음 참결과 거짓결과가 연달아 붙게 되는데 각 결과를 구분하기 위해 콜론을 결과값들 가운데 삽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막연산식 만들기는 끝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주면 이것이 하나의 식이에요. 식의 결과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환됩니다. 조건식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의 결과가 사막연산의 최종 결과값으로 반환이 되고요.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일 경우에는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의 결과가 사막연산의 최종 결과값으로 반환돼요. 만일 사막연산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보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막연산식 예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조건식으로 비교연산식이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항은 참이라고 써있는 문자열, 세 번째 항은 거짓이라고 써있는 문자열입니다. 자, 조건식의 결과값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환된다고 했죠? 지금 조건식은 3이 2보다 크다 라는 비교식입니다. 3은 2보다 크니까 결과는 참, true겠죠? 그러면 이 사막연산식에서는 조건식이 참이면 반환할 결과 문자열 참을 선택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이라고 함은 이 사막연산식 전체 내용을 참이라는 문자열이 대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사막연산식에 대한 실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식을 통한 콘솔 출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는 아까 예시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사막연산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3이 2보다 크다 라는 비교식, 두 번째 항은 true라고 써진 문자열, 세 번째는 false라고 써진 문자열인데요. 첫 번째 조건식의 결과는 지금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된다 인데요. true가 반환돼서 어떻게 되냐? 얘 전체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하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네, result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result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3이 2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해서 result에 대입하고 3이 2보다 크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서 result에 대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 해볼게요. 네, true가 반환이 됐죠. 이번엔 조건식을 바꿔보겠습니다. 3이 2보다 작다로 바꿨어요. 그러면 fals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연산식 이렇게 식 전체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둘 중에 하나가 대체한다. 이것이 사막연산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앞에 첫 번째 항으로 오는 비교식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 식이나 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true나 false로 해석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올 수 있으니까 연습은 나름대로 해보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웹 요소와 연계된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HTML 문서에다가 select를 하나 추가해 볼 거고요. select의 값에 따라서 사막연산의 결과도 달라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select 하나 추가해 볼게요. 네, 축구, 야구, 농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밑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짜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했던 건 지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셀렉트에서 축구를 선택했다 그러면 당신은 축구를 선택했네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축구 외 다른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당신은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라는 메시지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 작성해 볼게요. 일단 셀렉트와 버튼을 각각 쿼리 셀렉터로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언가를 하려는 준비를 해두었죠. Add 이벤트 리스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셀렉트의 값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elect.value 보이시죠? value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인데요. select는 직접 타이핑하는 건 아닐지라도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val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픽 해볼게요. 네, 야구의 value인 베이스가 나오고 있죠? 축구를 선택하면 풋이 나오고요. 농구를 선택하면 바스켓이 나오겠네요. 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한 거 바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풋이라는 걸 선택했다면 축구를 선택한 건데 풋이 아니면 축구를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 사막연산식으로 반환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제가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한 게 있고요. 그 밑에는 result에다가 사막연산식의 결과를 대입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막연산식에서 각 항 사이는 엔터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은 select.value가 풋과 같다입니다. 같을 경우에는 첫 번째 결과값 축구를 선택했네요 반환돼서 리절트에 대입되고요. 풋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결과값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네요가 반환돼서 리절트에 대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경고창을 띄워줄 수 있겠죠? 알러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축구 선택한 상태에서 픽. 그러면 축구를 선택했네요 라고 알러트 나오고요. 그 다음 야구 선택한 다음에 픽하게 되면 네,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축구가 아니니까 네,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사막연산식에 대한 실습 간단히 마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막연산은 3개의 항을 이용해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if문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막연산식 또는 사망조건 연산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연산식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첫 번째 항인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 남은 두 항 중 하나를 반환한다 인데요. 조건식 뒤에 첫 번째 항이 참일 경우의 결과, 조건식 뒤에 두 번째 항이 거짓일 경우의 결과라는 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막연산식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연산식이니까 연습 꼭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